지금 턴 다음에 같이 한번 볼 시간 좀 드릴 테니까 5%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입니다. 여러분 저울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면 묻고 답하면서 원리 세팅 주제죠. 두 가지가 있나요? 첫 번째는 양팔정음과 대저울. 기역 니은이 있었고 디귿이 있다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을 비교 대조한다는 게 그냥 보였어야 돼. 됐어요?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은 비교 대조입니다. 잘 들어. 필요할 경우에는 표 처리를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연습 때는 필수로 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들어.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고1이들이 실력 대비 왜 점수가 안 나왔냐면 되게 간단해. 안 그려서 그래. 그래프 그리고 도형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보니까. 왜냐면 지금 고1 애들 좀 애쓰는 걸 보니까 옛날에는 문과 애들은 기하 아예 몰라도 거의 문제가 다 풀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하를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게 설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하라는 거 중학교 때부터 길러졌어야 되는데 뭐 중학교 재민이 때 몰랐다고 치자. 그럼 고1 때라도 그려야 돼. 똑같아. 국어도 그리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들어. 텍스트 정보만 국어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식만 수학이 아니야. 수학 정보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정보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고요.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의 형태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되고 글 쓰는 작문과 논술도 중요하지만 표처리를 하든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져. 왜? 잘 생각해봐.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부모님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죠. 50년 전으로 가볼까요? 80%가 농업 생산을 했단 말이야. 1차 산업이었다고요. 그때는 글을 몰라도 돼. 그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어른들 꼰대들 틀딱 얘기는 적당히 여러분 가려 들으시는 거예요. 저 포함. 저도 꼰대 틀딱이야. 어쩔 수 없어. 나이 처먹은 그렇게 돼. 자, 2단락 계속해서 갑니다. 양팔저울은 지렛대 중앙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리라는 애가 동그라미로 구분을 해볼게요. 둘 다 지렛대야. 지렛대야. 이해됐어요? 둘 다 지렛대인데 차이점은 뭐야? 나 이거 까먹은 것 같아. 그 초등학교 때 배워요, 이거. 공식도 심지어. 그러니까 좌우 길이가 똑같은 저울이 있고 좌우 길이가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지렛 종류가 세 가지였나 그럴 거야.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기억나는 대로.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받침점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길이가 동일한 게 있어. 이게 양팔 저울이야. 자, 그리고 지렛대 힘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훨씬 짧고 여기가 훨씬 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작은 무게로도 큰 힘을 내는 거 알고 있잖아. 반대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큰 힘을 줘야 조금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 자, 봅시다. 그래서 양팔 저울은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 양쪽에 똑같은 위치에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 얘죠. 500g짜리 무게를 놨으면 500g짜리 추를 놓으면 균형인 거죠. 그래서 한쪽 접시에는 측정하고 준 물체라 다른 한쪽에는 추를 올려야 지렛대가 수평을 이뤘을 때 그 무게구나라고 측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초등학교 때 했었던 게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배경식이 필요해. 아, 이게 안 되는 빡대가들이 들이면 사회 나가기 전에 가르쳐서 보내야지. 가르쳐줘야죠.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가. 두 번째, 그러나 양팔 저울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대요. 그렇죠. 부러져 버릴 수도 있겠지. 왜? 무게가 1kg짜리 재려면 1kg가 필요하잖아. 1톤짜리 재려면 1톤이 필요하니까 2톤 돼버리잖아. 맞잖아. 여기다 1톤 올려놨어. 그럼 여기도 1톤 올려놔야 되니까 전체 이 받침점에 가해지는 무게는 2톤 돼버리잖아요. 이해되니?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좀 다르대. 어떻게 다르대? 여기 나왔죠. 이런 점을 보완하는 게 바로 니은 대저울인데 왜 그래? 대저울은 받침점 가까운 곳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겠대. 그러면 나왔죠. 얘가 대저울이야, 얘가 대저울이야. 이걸 해야 돼. 그림을 보고 원리해서 줄글을 연결지어서 어떤 그림인지 맞추라고. 초등학교 때 한 거라고. 지렛대 초등학교 때 했다고. 시소 알죠? 시소. 시 보이니 써 봤다. 시소. 시소야 지금. 시소 탔어. 자 그럼 봐. 뭐가 여기 나온 대저울이니? 받침점과 가까운 곳에 물체. 받침점과 가까운 곳에 물체. 맞죠? 반대쪽에 추. 어떤 추? 작은 추. 그럼 추론을 해보면 작으니까 여기는 힘을 덜 주고 또는 무게를 덜 하고 됐어?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이게 지뢰잖아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게 지뢰잖아. 도르래의 원리잖아. 너희 공사하는 거 보면 크레인들이 다 그 원리잖아 지금. 이해됐니? 자 그럼 봐. 이 공식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라고. 어디 나와 있어? 여기 공식. 물체 무게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추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도 개빡대가리라고. 이게 자꾸 융통합 같은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좀. 아니 초등학교 문제가 뭔 놈의 융통합이에요. 여러분 이거야 결국에는. 자 공식 구해보자. 자 이 거리야 이 거리가 있어. 오케이? 그럼 봐. 여기를 질량 m이라고 할게요. 자 큰 놈이니까 라지 m이라고 쓸게. 여기를 스몰 m이라고 쓸게. 됐습니까? 여기가 기니까 라지 l이라고 쓰고 스몰 l이라고 쓸게요. 됐네. 그래서 물체의 무게 라지 m 곱하기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스몰 l은
추의 무게 스몰 m 곱하기 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 라지 l이라고 쓰겠다.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빡대가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 나가셔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아시겠어요? 선생님 저는 뭐 전문계고 뭐 노가다 판스 노가다도 이거 다 해. 여러분이 뭐 마이스토그라 그래서 빡대가리라서 공부 안 한다 헛소리 하지 마. 독일의 마이스토고 따온 게 지금의 우리나라 마이스토고야. 독일의 마이스토고 가면 1학년 때 삼각함수 뒤지게 배워요. 벽돌 쌓기라는데 벽돌 쌓기 원리가 뭐야? 삼각함수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예요. 걔네도 수학하고 있어. 노가다 몸 힘쓰는 일 하기 전에 그거 한다니까.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그래야 원리를 이해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몸 쓰는 거랑 뇌 쓰는 거랑 같이 가는 거고요. 다를 게 없어. 자꾸 산업공상 조선시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공식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니? 이게 필요하다고. 연습 좀만 하면 돼. 수업 듣고 열심히 하시면 돼. 어려운 거 없잖아. 자, 물체의 무게 뭐라고 썼어? 라지 m.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스몰 l. 추의 무게 스몰 m 곱하기 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 라지 l 같다. 됐니? 자, 이대로 쓰시고 여기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니? 알겠어? 하세요, 제발. 니네가 화법 교육론 배워서 뭐 할래? 니네가 소실의 언어학 배워서 뭐 할래? 얘가 훨씬 쓸모있지. 아시겠어? 계속 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수능이 너무 헷갈려. 이게 융복합을 안 낼지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적당히 묻고 넘어갈지 물음표. 모르겠고 둘 다 준비해야지 뭐. 일단 하던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받침점으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알면 질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있으니까 대입해서 이 스몰 m 가지고 이 라지 m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 질문 끝났어. 자, 2단락이야 인제. 자, 그럼 1단락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단락 주제는 뭐냐면 저울의 종류죠. 자, 저울의 종류. 기역과 니은. 자, 기역은 뭐라고요? 양팔 저울. 니은은 대저울. 둘 다 공통점은 지렛대 원리인데 얘는 좌우 길이가 동일한 애고요. 얘는 스몰 m, 스몰 l, 라지 l. 됐죠? 그래서 여기는 질량 m과 질량 m이 같은 경우라면 여기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라지 m, 스몰 m이었다면 라지 m 곱하기 스몰 l은 스몰 m 곱하기 라지 l이 되더라. 됐습니까? 깔끔하게 정리 끝이야. 자, 이유도 있었죠. 굳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닌데, 자, 왜 그래 여기는? 그럼 받침점에 가해지는 힘이 이 라지 m이 돼버리죠. 근데 여기는요, 받침점에 가해지는 애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니까 얘보다는 가볍겠지. 얘의 문제는 뭐야? 너무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거야. 해결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무게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점, 단점 이 정도 써주시면은 구조 처리도 깔끔. 이 연습하라고. 니네 과탐에서 맨날 이거 하잖아. 사탐에서 맨날 하잖아. 이미 문과 없어진 마당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말고 하시라고. 자꾸 조선시대 돌아가서 저는 농사 지을 건데 하라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돌아가서 농사 못 지어. 현대에 맞게끔 농사 지어야지. 여러분 요즘 농사 누가 짓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안 지어요. 진짜, 아니 진짜 드론이에요. 드론. 진짜로 드론이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곧 있으면 한 10년 안에 로봇이 풀 메고 다닐 거야. 진짜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일 안 해요. 전부 다 외노자들 써. 이미 그렇게 바뀌었어. 진짜로. 왜? 태국에서 농사 지으면 한 달에 30 버는데 우리나라 한 달 농사 노가다 나가면 300 벌어요. 그리고 300이잖아. 태국의 전문직 수준이야. 태국의 대기업 초봉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야.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잘 아셔야 돼. 계속 갑니다. 저울은 전자적으로는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장치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게 있대. 무게 측정 소자가 있대. 일단 1단락은 지렛대 원리인데 2단락 원리는 감도 안 와. 금속 타는 성체로 되어 있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물체를 올려놓으면 순서죠. 금속 타는 성체에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발생한대. 뭐야 이게. 스트레스란 뭐라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래. 압력이래. 다시 올려놓으면 그렇죠. 압력 발생하겠죠. 그러면 압력에 따라서 뭐가 생겨? 길이 변화량이 생긴대. 잠깐만. 압력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 길이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길이 값으로 나눈 값이래. 이게 뭔 소리입니까? 봐. 수식을 언어적으로 풀었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다시. 스트레인은 등호. 스트레스가 한 길이 변화량인데 이건 다시 한번 뭐라고? 길이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길이로 나눈 값이래. 길이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나기 전 길이로 나눈 값이래. 봐. 결국에는 스트레인이 길이 변화량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공식대로 적어볼게. 옆에다가 공식대로 적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스트레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길이 변화가 생긴대. 자, 여기까지는 국어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학적 표현이 나와. 길이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길이로 나눴대. 됐어? 그럼 이러면 되겠네. 자, 변화 전을 L1, 변화 후를 L2라고 한다면 길이 변화량은 L2-L1이겠죠. 변화 이전의 길이는 L1이겠지. 이걸 얘기한 것 같아. 일단 언어적인 표현을 수식으로 쓰면. 됐어? 이미 중학교 때 실생활 문제로 많이 했잖아. 그걸 국어에 짬 처리해 놓으신 거야. 처리하세요.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L2-L1을 L1으로 나눴다. 스트레스와 금속 탄성체에는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인장이라는 건 옛날에 콘크리트 지문에서 배웠어. 인장, 길어지거나 줄어지는 거야. 스트레인 게인지에는 스트레인에 따른 저항 변화가 일어난다. 자, 볼게요. 금속 탄성체에는 인장 변화가 일어난다. 3단계. 그 다음에 스트레스 게인지에서는 저항 변화가 일어난대. 스트레인은 스트레스 크기에 비례한대. 전기 저항은 그 스트레인에 또 비례한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줄글로 되니까 처리가 안 되죠. 재처리를 해야 된다고. 자, 통상적으로 매우 작은 문제가 있어서 증폭회로를 쳐가지고 100배에서 200배 정도로 증폭시키고, 두 번째, 전환하고 바꾸면은 무게가 나타나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전자저울 같은 건가 봐. 그럼 당연히 일정한 스트레인을 발생시키는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 한계 좀 더 높아야 문제가 안 생기겠죠. 하지만 어떻게? 소송 변형이 일어나는 문제도 생긴다. 자, 벌써 이제 정보가 빵 터졌어요. 그런데 구조처리를 하지 않으면 내밀치료가 그게 편한 애들도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공부량을 자기 나름대로 뚫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 6개월 남았으면 될지 안 될지는 본인이 딱 바로 판단해야 돼. 근데 이들 가세요, 제발. 판단되고 안 되고는 제발 좀 여러분 뒤지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 자, 여기는 구조처리를 할 거거든요. 자, 이제 2단락인데요. 크게 좀 두 단계로 볼게. 1, 2단락을 묶어서 보면은 기억니은 디귿 비교대절 포인트예요. 그래서 2단락은 전자저울이 어떤 기능을 하냐? 소자로 측정해서 무게를 표현하는 건데, 무게가 너무 크면 소송 변형이나 문제가 생긴다라고 원리와 문제점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원리가 좀 자세하게 나온 거야.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으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 문제 만들 거거든요. 됐어? 자, 그럼 봐, 이제. 여기에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 스트레인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인이 있고,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어요. 게이지가 있어요. 차근차근 볼게. 스트레스 말 그대로 압력이야. 그 압력이 가해졌으니까 길이가 변화되겠죠.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여기다 예를 들면 압력을 가하면 쭈그러들잖아. 길이가 줄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길이가 늘거나 줄 거야. 그럼 봐. 그 결과 이 공식이 하나 있어. 자, 이 공식을 처리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건요,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처리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근데 연습시킨다고 제가 여기 써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처리할 수 있는 건 여기에요. 자, 다시 순서를 볼게. 1단계 압력이 가해지면,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2단계 길이 변화가 생깁니다. 인장이라는 건 길이야, 얘들아. 세 번째, 그러면 인장 변화에 따라서 아마도 여기에 뭔가 센서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3단계로 스트레인 게인, 즉 저항 변화가 생긴대. 근데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증폭을 시키고, 5단계 전기 신호로 바꿔주면 6단계 디지털로 우리 눈에 몇 그램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럼 1단계부터 6단계가 나와 있으니까 보나마나 얘는 독립문단으로 되겠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지금 두 가지야.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이걸 안 낼 수도 있으나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내신 대비로든 수능 대비로든 변형 출제 가능하니까. 어려운 거 없어, 얘들아. 모르겠으면은 기억니은 디귿만 비교하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 수식이야, 그냥. 이게 필수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찍고 있어요. 여기 찍고. 요즘 시대는 진짜 와꾸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 막 쇼츠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잘생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 누구였지? 이름도 기억 안 나. 윤 루카스인가 봐 있어요. 그래서 맨날 경제 얘기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책을 냈더라고, 이번에. 그런데 뭐 대학을 어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래도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배운 지식들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 윤 루카스라는 사람한테 저보다 한 거의 20살 어린 것 같지만 배운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보 처리를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기가 예를 들면 계산을 두들겨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집을 사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사는데 지금 연봉이 3천만 원이 몇 년이 걸릴지를 계산을 해본다는 거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능력, 해보냐 못 해보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고 좀 엄밀하게 뭔가 답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연습을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하자고요. 오케이? 그리고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전공을 하고 자격증을 따든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공책들이. 알겠어? 그래서 전공책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줄글을 수식으로 표현하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문과 없어졌잖아요. 이과 학생들 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볼게. 스트레인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무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DNA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초정밀 미량저울이라는 새로운 걸 이용하겠가가 있으니까 아마 2단락보다는 3단락에 초점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압존 효과를 쓰겠대.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선생님 압존 효과 처음 보는 대우가 아니라 전부 다 기출과 EBS가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올해 시험이 미궁으로 빠지는 게 뭐냐. 그냥 어떤 정치적 쇼냐. 아니면 진심이냐. 아니면 쇼였는데 진심이 되느냐. 아니면 진심이었는데 쇼로 끝나냐. 경우수가 너무 많아. 모르겠어. 일단 9평까지는 평소대로 합니다. 9평 이후에 제가 준비한 거 가지고 볼게요. 자, 그래서 압존 효과가 일어나는 수정 진동자 센서를 이용하여. 압존 효과 우리 이미 기억나지? 정압전, 역압전. 뭐였냐면 초음파를 쐈을 때 수신했어. 그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해석. 반대로 전기 신호를 초음파로 쏴서 물속같이 감쇄율도 높은 곳에서 통신하는 방법. 그래서 수중 로봇의 위치 추정하는데 압존 효과 소자를 쓴다고 나와 있어. 옛날에 한번 배웠단 말이야. 모르겠으면은 여러분 내신 끝나고 같이 한번 또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계속 볼게. 압존 효과는 1차 압존 효과, 2차 압 효과에서 기계적 에너지와 기계 에너지가 상호 변화되는 특이한 현상이다. 자, 여러분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미 EBS에 출제된 거라서 정리가 간단해져야 됩니다. 자, 1차 압존 효과는 뭐냐면요. 자, 결정성 재료가 첫 번째 필요하고 압력을 가했더니 압력에 비례해서 전압이 생기는 거래. 기계적 압력, 즉 물리적인 거야. 내가 이렇게 꾹 눌러봐. 그럼 뭔가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뀌죠. 너무 꾹 누르지 말고, 터뜨리지 말고 제발. 뭔가 그런 거 같다. 됐죠? 2차 압존 효과란 결정성 재료와 결정면 사이에 전압을 걸어서 그림 같은 게 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그림을 안 주니까 애들이 어려워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프만 줬고 계속 가볼게요. 결정적 재료에 변형을 준다는 거야. 다시 전압을 줬는데 재료의 변형이 생긴다? 그럼 봐봐. 재료 변형은 물리 변화죠. 즉 전기 신호로서 물리 변화를 준다. 또는 전기 에너지로서 물리적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런 것 같다. 수정은 절단된 각도와 두께에 따라서 고유 주파수가 달라지고 압존 효과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결정성 재료인데, 자, 고유 주파수는 물체가 갖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인데 초정밀 미량 저울에 사용되는 수정 진동자 센서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아마도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유한 주파수를 갚는 전압을 가하면 공진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공진하는 주파수는 다시 한번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흡착시키면 물 비계해서 감소가 일어나나 봐. 자, 그냥 순서 넘버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일단은 구조가 먼저 있고요. 이 구조에 따라서 1. 질량에 들어오게 되면 2. 질량 변화에 민감해. 다시 1. 물질을 흡착시키면 2. 무게에 비례해서 3. 공진 주파수 감소가 일어나고 4. 그 변화량을 통해서 5.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 구조 처리라니까 이제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좀 교통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잖아. 쓰레기가 막 있으면 이게 재활용이 될지 안 될지, 어떤 재활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라고 생각하면 돼. 페트는 페트끼리, 병은 병끼리,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정보의 분리수거를 해봤더니 정보 처리가 가능하죠. 맞잖아. 분리수거 안 하고 짬 처리해봐. 그거 어떻게 재활용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물질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처럼 정보도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셔야 되고, 자, 구조 처리 1분 드립니다. 1, 2, 3단락을 표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로 1, 2, 3단락 전체를 처리하시고 2단락 상술 내용, 3단락 상술 내용 이렇게 원리 가지고 출제했구나. 됐습니까? 자, 초정밀 어떻게 한다? 압존 효과를 이용한다. 왜 그렇다? DNA 같이 분자 단위의 아주 작은 수준도 측정하려고. 1차 압존 효과, 2차 압존 효과가 있다. 단계 순서는 이렇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처리하자고. 됐니? 자꾸 이 작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설명드렸죠. 3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먼저 여러분 주제 구조만 처리하시고 문제풀이에서 재처리하시는 게 일단 실전에서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실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두 번째는 글 전체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도 처리하고 답까지 한번 나보시고, 세 번째는 문단이나 어떤 정보 단위별로 구조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글 끝나면 그때 답을 찾고, 이렇게 3가지를 다양하게 평소에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에 구조들을 그리든 중간에 그리든 문단 단위로 그리든 결국에는 구조들을, 이 풀이 과정을 써보는 게 핵심인데, 이 풀이 과정을 쓰는 순서와 단계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꼭 해보시고, 오늘은 제가 지금 3번 형식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량이 많고 뭔가 난해하다고 느껴질수록 3번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이. EBS가 약간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10초 잡아주시고 저한테 오시면 되고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자, 봅시다. 1번.
양팔절의 지렛대 중앙을 받침점으로 한다. 저 따라오시면 그림이 바로 끝났죠. 자, 전자저울에 작용하는 힘은 무게 측정 소자로 인장력으로 작용한다. 자, 힘에 따라서 인장력, 즉 압력에 따라서 길이 변화가 있다. 무게라는 건 압력이고 측정 소자에 의해서 인장력 길이 변화로 작용한다. 3번 결정 구조를 가지는 고체의 3단락 주제 원리겠죠. 기계적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발생하는 게 원리였죠. 저 따라올까요? 기계적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발생한다. 1차 압존 효과 원리를 가지고 3번 선지 설계했습니다. 자, 4번 선지 볼게. 자, 전자저울의 지식에 나타나는 숫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는 거야. 문장에 주어 잡아볼게요. 크기는 스트레인 게인지에 작용하는 저항값과 같다. 숫자의 크기는 저항값과 등호다. 수식으로 보셔야 돼. 수식으로. 비례냐? 어떤 개수가 곱해져 있냐? 아니면 등호냐? 자, 숫자의 크기가 저항값이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어? 그럼 봐. 얘 몇 단계였어요? 5단계, 6단계였잖아. 됐니? 저항값은 어떻게 해? 작아서 증폭을 시켜서 전기신호로 바꿔서 디지털로 표기를 했잖아. 이해됐니? 그럼 어딜 봐도 저항값 그 자체는 아니겠죠. 최소한 증폭이 되거나 디지털로 바꾼 결과일 거 아니야. 정답은 4번인 거고 좁히고 발제독을 한번 해봅시다. 전자저울의 지시계, 숫자의 크기. 전자저울 지시계, 숫자의 크기. 지시계는 뭐야? 무게야. 500g인지 256.7g인지. 됐어? 그럼 최종 산물이에요. 중간에 증폭되는 것들을 전부 다 겪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저항 변화 매우 작으니까 증폭식 해결한다는 재처리를 해주셨으면 출제 설계 보였죠. 저항값이 아니구나. 증폭을 했거나 결국 최종 무게값이지 저항값이 아니구나. 됐죠? 핵심 원리 재처리했으면 딱 보였을 거라는 거야. 자, 넘어가서 2번. 잘 들어 얘들아. 다시 한번 봐. 지금 기억은요. 이 얘기잖아. 양팔저울이잖아. 같은 무게를 놔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리를 물어봤구나라고 저기 표처리로 왔었어야 될 것 같아. 2번 선지. 기억과 니은은 물체와 추와의 균형을 이용했다. 그래서 좌우 같겠다, 좌우 같겠다. 다시 얘는 라지 m 곱하기 스몰 l, 스몰 m 곱하기 라지 l이라는 공식이 같게 해서 균형을 이뤄서 측정하겠다는 핵심 원리가 같은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비교 대조예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얘는 똑같은 애를 놔둬야 되잖아. 하지만 얘는 더 작은 애를 놔둘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무게에서 더 장점이야. 다 두 번째. 부피의 얘기도 했으니까 표 처리를 좀 더 해보자고요. 그래서 구조 처리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크면 대저울로 해결하겠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구조 재처리가 필요했던 거라고. 근데 이걸 적당히 내용일치로 와버리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어긋나는 거야. 오답 설계에 걸려버리는 거야. 주제구조 재처리한 거 보이죠? 기억의 문제점을 니은에서 해결을 했어. 어떻게? 1. 부피와 2. 질량이 큰 애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이제 4번 선지거든. 잘 들어 이제. 그러면 이제 니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렛대 원리 쓰는 거야. 기억은, 디귿은 전자저울이에요. 즉 압력과 길이 변화에 따라서 그거를 전기신호로 바꾸겠다는 거거든. 그럼 봐. 전자저울의 원리와 소성변형의 원리는 원리적으로 관련이 없어. 자, 무슨 얘기냐면 봐. 구조 처리를 해보잖아요. 소성변형은 장단점 해결하는 거야. 장단점에 해당하는 거야. 원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근데 얘는 지금 계속해서 원리를 묻고 있잖아. 얘는 장단점이고. 이해됐니? 그 소송 변형이 뭔데요? 재처리를 해보자고. 소송 변형이라는 원리가 따로 있는지. 그럼 소송 변형을 봤더니 소송 변형은 뭐야? 원래대로 복귀하지 않는 소송 변형이래. 그러면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뭔진 모르겠으나 소송 변형은 금속 탄성체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지 않는 게 소송 변형이야, 얘들아. 소송 변형이라는 정보는 금속 탄성체가 원래대로 복귀하지 않는 게 소송 변형이야. 너무 큰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복귀하지 않으면 소송 변형이야. 근데 봐. 얘는 지금 저울이죠. 저울이 무게 측정하는데 소송 변형이 있는 애든 없는 애든 무게만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송 변형을 하는 무게의 무게를 왜 측정을 못해? 소송 변형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 왜? 무게만 측정하면 된다니까. 소송 변형을 하는 물체의 무게 측정할 수 있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오답 설계가 보이지. 오답 설계는 뭐야? 아무 관련이 없는 정보를 섞어버려. 그러니까 섞은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니오일치로 가버리면 니오일치는 있는 듯 하거든. 굉장히 확률 높게 니오일치가 있는 듯 하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이상한 논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를 잡았으면 소송 변형은 뭐야?
단점이에요. 그럼 소송 변형이 일어나면 측정을 못해? 그건 전자저울의 원리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무게가 너무 컸을 때 측정을 못하는 것 뿐이지 걔가 소송 변형을 하고 말고는 상관없다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야. 자, 여기서 주어는 뭐야? 기억이에요. 디귿이에요. 디귿은 뭘 측정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거야. 그런데 디귿은 소송 변형을 하는 물체의 무게 측정, 목적어 측정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무게가 너무 무거웠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소송 변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을 섞어버렸어 지금. 그렇게 오답 설계를 했는데 내용 일치로 가버리니까 터지는 거지 지금처럼. 논리가 꼬이든지 아니면 문제를 틀리든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용 일치를 하지 말라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시험 문제는 내용 일치로 답이 딱 나와요. 근데 뭐가 조금이라도 엉킨다 싶으면 무조건 주제 구조로 가야 돼. 그렇게 오답 설계를 하니까. 이쯤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당연히 지문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보기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 양팔저울, 니은, 대저울, 디귿, 전자저울이 있겠죠. 자, 원리 적용일 거니까 하나씩 좀 볼게요. 1번 선지. 자, 강하나를 전자저울로 측정했을 때, 자, 즉 무게에 따라서 압력이 커지고,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모두 전압도 커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전기 신호에 따라서 모두 커지겠지. 다시. 그리고 압력이 커져서 인장, 길이 변화도 커지겠죠. 됐어? 이런 인과관계 원리를 잡았으면 보일 거야. 근데 봤더니 얘는 지금 뭐니? 1kg야. 니은은요? 1kg야. 그럼 둘 다 무지에는 1kg잖아. 강하나를 측정했을 때 금속탄성체의 길이 변화량은 나가 더 크다고요? 잠깐만 다시 보자.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점이 1kg인 추를 걸어주고 20cm 떨어진 것에 나를 걸었다. 자, 이건 봐봐. 무게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럼 봐봐. 지금 30cm 곱하기 1kg는 나지. 나는 얼마야? 20cm 곱하기 스몰 m. 됐습니까? 그러면 m은 얼마 나왔어? 2분의 3이잖아. 이해됐니? 이 공식 쓴 거야. 됐어요? 이 공식 쓴 거라고. 됐어? 다시. 자, 얘는 거꾸로 가서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봐.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지점에 아니네. 1kg인 추를 걸어두고 여기에 1kg짜리 놔뒀대요. 그러면 길이 곱하기 무게 해서 좌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20cm 떨어진 지점에 내가 모르는 질량 m을 계산을 했대. 우변 같대요. 그러면 m이라는 질량은 이항 정량이니까 어떻게 돼? 2분의 3kg, 1.5kg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나의 무게는 1.5kg이잖아. 나가 더 크잖아. 됐어?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야. 계산 다 하실 수 있죠? 더 설명 안 한다? 정리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의 무게는 얼마였어? 1.5kg. 가는 1kg, 나는 1.5kg. 따라서 나가 더 크다? 맞죠? 됐어?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초등학교 수학 시간. 2번 선지. 나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대저울의 받침점을 오른쪽으로도 옮겨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기울어져 버렸구나. 맞죠? 그러면 나를 걸어둔 쪽으로 더 기울어졌으니까 측정하고자 한 무게가 더 크다는 얘기네. 됐니? 맞죠? 그러면 측정하고자 하는 무게가 더 커졌으니까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하면 쉬울 것 같다. 자, 봐 지금. 어디를 지울까요?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30cm. 그 다음 오른쪽으로 20cm.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대? 나를 걸어둔 쪽으로 기울었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즉 여기가 더 무겁다는 얘기죠. 즉 30 곱하기 1이 여기가 더 무겁다는 얘기죠. 20 곱하기 m이 더 컸으니까 여기가 더 컸으니까 내려온 거잖아. 맞니? 봐봐. 여기가 무거우니까 시소 탔을 때 여기로 깔아앉잖아. 됐어? 그럼 측정을 제대로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뭔가 질량을 추가해줘야죠. 됐니? 자, 그럼 봐봐. 좌변의 질량을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받침점을 바꿔보래. 됐어? 그럼 봐. 수식으로 굳이 쓰자면 이제 이거네. 길이죠, 길이. 자, 봐. 지금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니까. 우변이 더 크다고. 됐니? 길이 변화로 가져갈 거야. 그럼 길이 변화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질량은 정해져 있어. 무게가 바뀔 수는 없어. 아래 것만 바뀌었어. 그러면 얘를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맞니? 그럼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길이가 더 길어질까? 받침점이 이쪽으로 와야죠. 받침점이 여기다가 이쪽으로 와줘야지. 그래야 30이 아니라 40이 되겠잖아요. 이해됐니? 자, 그림 깔끔하게 그려드릴게. 내가 이거 수학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긴가민가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지. 수학으로 가라고요.
내가 어느새 또 고1 내신 보다 보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아까 반이 고1 내신반이잖아. 순간적으로 내신형으로 머리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와리가리 해버리는데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요. 다시 간다. 자 지금 정리해봤더니 이 상태. 여기에 30 떨어진 지점이고 여기 20 떨어진 지점이야. 여기에 물체 하나 M 동그라미를 측정하려고 했어. 여기에 1kg짜리 추를 놔뒀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야. 그럼 같지 않고 얘가 훨씬 크니까 깔아 앉아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얘 위치를 바꿔서 해결을 하겠대.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길이값을 키워줘야 좌변값이 커지니까 우변과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값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받침점이 이쪽으로 이동해주면 30 플러스가 될 거야. 좌변의 길이는 커지고 우변의 길이는 작아질 거 아니야. 됐니?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 즉 받침점이 오른쪽으로 와줘야 되겠네. 됐습니까? 이번도 그럼 괜찮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냥 이거 초등학교 수학 문제고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편해. 그러니까 자꾸 언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과학 시간이다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자, 가와 다를 양팔 저울에 접시에 각각 올려놓으면 다가 아래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 무게 다 구해야 되는 거네. 자, 기억 볼게요. 양팔 저울 한쪽 접시에 1kg를 올려뒀어. 나머지에 가를 올려뒀어. 그럼 봐봐. 1kg 추가 아래쪽으로 기울었다는 건요. 가가 1kg보다 가볍다는 얘기지. 가는 그래서 1kg 미만이라고 하고 나는요 1kg 이상인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다를 볼게. 아무런 물체를 올려놓지 않은 전자저울의 탄성체 길이는 10이야. 10kg 올려놨더니 1이래요. 됐니? 자, 봐. 우리 아까 여기에 식 써놨죠? 변화 전에 10이야. 맞지? 그리고 변화 후 11, 변화 전 10 빼주니까 1. 됐어? 즉 10kg는 10분의 1로 대응돼.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120kg야? 1cm 늘어났잖아. 근데 12cm가 됐으면 얘는 늘어났고 되었다네. 그럼 2cm 는 거네. 말장난 쳤네. 잘 읽어. 수학 시간이야. 봐. 길이가 1cm 늘어났잖아. 늘어났다니까 얘는 뭐야? 변화량이죠. 변화량은 뭐야? L2-L1이야. 늘어났다. 델타 L 변화량이라고. 근데 얘는 되었다잖아. 길이가 12cm잖아. 그러니까 얘는 L2가 10인 거야. 이해됐어? 결국엔 2cm 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됐니? 실생활 수학 시간이야. 미치겠네. 오, 미안해요. 자, L1은 뭐야? 변화 전. 전은 얼마래? 10cm래. 됐죠? 그 다음에 10kg짜리를 걸었더니 L2가 얼마가 됐대? 11cm가 된 거야. 그래서 델타 L, 즉 길이 변화는 어떻게 됐어? 1이라고요. 11-10해서. 됐니? 다시 봐. 길이가 1cm 늘어났다. 10에서 11로 1 늘어났다. 10kg일 때 1 늘어났다. 됐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길이가 12cm가 되었다. 다시. 다를 무게를 했더니 L2가 어떻게 됐다? 12cm가 되었다. 델타 L은 어떻게 되었다? 2가 되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 안 되는 사람 손? 괜찮아? 이거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더라. 너희 하는 수학이 훨씬 어렵잖아.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봐, 이제. 1번, 2번 정리됐고요. 3번 선제 볼게. 가와 다를 양팔 저울에 접시에 올려놓으면 당연히 다가 훨씬 무거워 보이는데요? 10kg니까? 아니야? 왜 이걸 이렇게 물어봤지? 다가 당연히 훨씬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가 훨씬 무거우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기울겠죠. 됐어? 여기까지 됐죠? 자, 4번 선제 볼게요. 다를 올린 전자저울에 가를 올리면 커지죠, 당연히. 무게가 더 늘었으니까. 맞잖아? 질량을 추가해줬으니까 당연히 커지겠죠. 다만을 올린 전자저울 스트레인 게인지의 저항은 10kg의 상자만을 올린 스트레인 게인지보다 저항값이 크다?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이미 10kg짜리 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를 더했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변화량이 2가 됐다는 건, 1에서 2가 됐다는 거는 다는 10kg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니? 따라서 정리하면 맞아, 5번 선지 이거네. 다 10kg짜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10kg짜리죠. 같죠, 그러면? 됐니?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전에서든 언제서든 정보를 100% 처리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자꾸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얘를 아예 수학 문제로 털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독서적인 내용으로 봐야 되는지. 근데 아예 내려놓고 수학적으로 털어버리니 그냥 아예 깔끔하게 나왔던 걸 자꾸 독서적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마지막 이제 달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자. 세포막 A, B, C가 있습니다. 세포막 A, B, C 중에 가장 무게가 큰 게 뭐냐? 지금 봐봐. 지금 주파
주파수 변화잖아요. 즉 배웠죠 우리 아까 주파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무게가 커졌다고. 다시 봐. 자, 무게에 비례해서 주파수가 감소된다고요. 즉 주파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즉 주파수가 감소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해서 무게도 커진다죠. 이해됐니? 자, 제가 최대한 이제 수학으로 설명하고 있어. 절대값 씌워준 이거 그거야. 주파수 감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가 커진다. 주파수 감소값이 공진 주파수 감소가 크면 클수록 무게가 커질수록 주파수 감소가 커진다. 주파수 감소가 크면 클수록 무게는 커졌다. 비례 관계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표현하는 게 수학적으로 가장 정확했던 것 같다. 됐습니까? 자, 2번 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제일 크죠, 절대값이. 자, 2번 선지. 전압에 따라서 공진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공진이 아예 제로가 될 수도 있나? 이거 좀 확인해 볼게. 공진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그렇긴 하네. 세포막 A 같은 경우는 아예 변화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좀 더 확인해 보고. 3번 선지. 저울에 올려진 세포막 A, B, C를 저울에서 탈착시키면, 봐. 무게가 주어졌을 때 주파수 감소야. 즉, 무게가 주어졌을 때 주파수 감소한다니까? 그런데, 무게를 다시 0으로 만들어봐요. 그럼 주파수는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핵심 원리 정답 하면 끝이네, 그러면 2번도 좁히고 발치고 나중에 하시고 3번 가지고 처리 끝. 이 느낌으로 가자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저도 그래요. 지금 계속 우리가 정답 딱 털고 거기서 끝내는 연습을 해야 거기서 우리가 주제구조 잡는 느낌이 잡히는데 자꾸 불안하고 내신 대비한다고 다른 선지 해설을 하다 보니까 내용 일치로 가서 자꾸 보여주게 되잖아. 그게 처음에는 내가 주제구조를 잡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괜찮더라도 계속 나중에 흐지부지해져 버리면 지금처럼 헤매요. 결과적으로 필러가서. 자꾸 여러분이 주제구조로 의식적으로 끌어오는 그 연습을 해주셔야 돼. 자, 이 정도면 정답이 끝났고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